직장 다니면은 200, 300만 원 들고 갔는데 또 생활비 모자라서 또 다시 자영업판으로 다시 들어올 건데, 뭐 예를 들어 채소 주문 금액을 올린다거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광고비를 더 삭감한다거나, 인건비를 줄인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방어적으로 들어가서 매출이 더 안 나오는 현상이 일어났다. 네. 오프라인은 뭐로 가요? 네이버로 가잖아요. 네. 배달은요? 배민, 쿠팡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뭐가 오프라인이냐?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오프라인은 없다 이제는. 왜냐? 자, 1번 신규 고객 확보의 타켓이냐, 2번 재방문율 타켓이냐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도 너무 덥고 지금 양산이 전국 최고로 온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 더위 먹었어요. 요즘 조금 상황은 어떤 편인가요? 지금은 유튜버들이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요? 로직이 그렇게 탔어요. 그러니까 장사하지 마세요 로직이 지금 엄청 탔어. 근데 중요한 건 장사하지 마세요에 대한 그 변동값은 그대로인데, 장사하지 마세요가 뉴스에서 터지니까 이제 그 조회수를 빨아먹는 유튜버들이 장사하지 마세요에 대한 근거를 대면서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게 조금 유행을 하고 나면 영향이 있나요? 엄청나죠. 저희도 뭐 조금 많이 줄었어요. 뭐 하고는 있지만은 그게 이제 한 명이 주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주도를 해서 진행하니까 이게 로직을 타서 중요한 거예요. 조회수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광고의 기술 2편. 근데 이제 저는 어김없이 장사를 하지 않으면 뭘 할 건데 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네. 장사를 하면은 최소 500에서 1000은 들고 가죠. 아마 2500, 3000 하는 사람들도 힘들지만 뭐 힘든 거 대비 들고 가는 것이 너무 적다라고 하지만, 적어도 왔다보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접 운영하시면은 최소 500에서 뭐 한 1000만 원은 들고 가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물론 오토로 해서 1000만 원 더 들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 자, 장사를 안 하면, 하지 마라 하면 뭐 할 건데? 직장 다니면은 200, 300만 원 들고 갔는데 그거 나중에 또 직장 다니면 어떻게 돼요? 또 생활비 모자라서 자영업들 기준이에요. 또 안 된다 하면서 또 다시 자영업판으로 다시 들어올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장사를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것을 어떻게 인지해서 타겟점을 만들어 나가느냐의 싸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대개 수익률이 저조하게 될 것이고 매출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단순히 안 남는다라는 기준, 수수료를 많이 떼가서 안 남는다라는 기준으로 설명하기는 너무 힘든 시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도화된 장사 방법으로 인해서 변경이 된 거예요. 하나의 광고의 기술도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봤을 때, 기존에는 우리가 2000에서 3000 정도, 4000 정도 하시던 분들은 이제 수수료라는 개념이, 그 다음에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여기서 변화가 됩니다. 이제 추가 비용 발생. 그러면은 동일한 값으로 들어갔을 때는 수익만 저조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수익만 저조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수익이 저조하게 돼서 어떻게 되었다? 매출이 줄어들게 만드는 세팅이 되었다. 왜냐면 수익이 떨어지면, 수수료가 들어가면서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인해서 수익이 떨어지면서 장사꾼들이 방어적으로 들어갔다. 어쩔 수 없습니다. 수익이 안 남으면 내가 나머지 나가는 비용들을 줄여나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채소 주문 금액을 올린다거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광고비를 더 삭감한다거나, 인건비를 줄인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방어적으로 들어가서 매출이 더 안 나오는 형상이 일어났다. 네. 하지만 이 수수료와 플랫폼의 형태는 지금 역으로 들어가야 돼. 역. 매출을 더 끌어올려야 살아남는 장사로 된 거죠. 오히려 공격적으로 더. 오히려 더 반대로 들어요. 반대로. 지금은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광고의 기술 알려주기 전에. 옛날에는 오프라인 데이터로 사람들이 찾아갔죠. 예를 들어서 나의 그냥 머릿속에 있는 맛집, 그 다음에 지인에 대한 추천. 근데 지금은 개별화가 되면서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도 조금 많이 끊기고 인터넷상으로 맛집을 추천하고, 옛날엔 네이버 로직이 압도적이었는데 이제는 배달의 로직까지 이분화되었다. 네. 그럼 이 로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로직이 뭘까요? 로직? 흐름? 로직이라는 것은 흐름인데 그 흐름을 어떻게 누군가 잡을 거 아니에요. 네. 데이터가. 네. 그 흐름은 뭐로 잡죠? 뭐를 기반으로 잡죠? 검색량, 그 다음에 주문수, 그 다음에 과금 형식, 댓글 수. 이게 기본이잖아요. 네. 이게 기본. 근데
매출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뀌면서 수수료와 플랫폼이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이것들에 대한 이제 방어적으로 들어가고, 저희 점주님들도 있어요. 방어적으로 들어가고 밑으로 매출이 다운이 되고, 다운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로직이 덜 타서 노출이 줄어든다. 노출까지 감소다. 지금 이 상태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노출만 높아지면 장사는 잘 되는 건가요? 정답이에요. 요즘은. 그리고 옛날에도 다 똑같았어요. 근데 기본적인 음식은 돼야 되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게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오프라인 마켓의 선순환과 악순환이 됐어. 왜냐하면 손님이 많으면 재료가 신선하고, 재료가 신선하면 다시 사람들이 찾게 되고 하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 매출이 많으면은 로직을 잘 타게 되고, 로직이 잘 타면 다시 매출이 다시 상승하는 구조가 되는데, 이제는 선순환은 뭐냐? 매출 증대, 로직 상승, 자금 확대, 다시 비용 추가, 투입이라는 선순환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용 투입, 여기서 ROI, 투자 대비 결과값이 높아야 되는 선순환이 형성이 돼야 되죠. 매출을 왜 올린다? 로직 올리려고. 로직 올리는 이유는 자금을 더 확대시키려고. 자금이 더 있어야 로직에 더 타니까. 그럼 비용 투입은 자금이 들어온 대로 넣느냐? 아니지요. ROI, 투자 대비 결과값이 나와야 된다. 이게 악순환. 이제 매출 하락, 수익 하락, 이제 방어적, 로직 감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매출 하락.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매장이. 매출이 이렇게 가버리죠. 네. 이게 더 가속화된다. 일주일 단위로도 형성이 될 수 있다. 옛날에는 6개월 단위였는데 네. 일주일 단위로도 가속화된다. 왜냐? 넷상이 되었잖아요. 넷상. 주문의 발주처가 넷. 오프라인은 뭐로 가요? 네이버로 가잖아요. 네. 배달은요? 배민, 쿠팡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뭐가 오프라인이냐고.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오프라인은 없다. 이제는. 왜냐? 어차피 인스타에 터뜨리잖아요. 홀에 싸다고. 요새 뭐 싸다고 오는 거 빼고는 다 있습니까? 요새? 없잖아요. 오프라인 홍보조차 온라인으로 하니까. 온라인으로 하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온라인 세계의 로직이다. 그럼 여기서 광고의 기술 2. 그러면은 ROI를 어떻게 갖고 갈 건데? ROI. 투자 대비 결과값. 투자 대비 결과값을 추천드리는 값이 있어요. 이게 이제는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1번 신규 고객 확보의 타켓이냐, 2번 재방문율 타켓이냐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해요. 보통 가게 음식점들은 70대 30이 이상적이죠. 그러니까 어디다 먼저 투자를 해야 돼요? 신규로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2천만 원, 3천만 원, 뭐 6천만 원, 7천만 원을 해도 신규가 70이에요. 내가 다 못 들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 70%를 위한 광고부터 시작하자. 타켓 1호, 그 다음에 이게 타켓 2호. 이거는 광고빨이 아니라 내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것들의 기준으로 운영점을 또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재방문율은 보통 DB라는 전화번호 수집, 그다음 배민 같은 경우는 이용 고객에게 쿠폰 발송, 옛날에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해가지고 재방문율을 계속 높이는 방향이 있죠. 그럼 이제 신규 고객에 대한 것들은 이제 조금 방대합니다, 너무. 그래서 제가 크게 나뉘어서 제가 점차적으로 세부적으로 갈 건데, 일단 재방문 타켓은 가장 효과적인 건 이 DB 수집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음식점은 오픈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도 강한가요? 아니죠. 점점 떨어지지 않나요? 생산 공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하죠. 네. 거래처가 많아지니까. 근데 이제 음식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하지 않죠. 근데 강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내 단골 고객의 전화번호, 정보가 많이 쌓일수록 강해진다. 왓더보나 지금 40만 명이 있어요. 회원가입을 해서 네.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 DB 팬덤층을 계속적으로 노리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구조에서 플러스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기본적으로 깔고 두터운 지지층을 만들고 여기서 승부를 낸다 형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원초적인 개념이. 그리고 이제 대충 다른 사람들이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실현화를 못 하잖아. 재방문율이 중요한 거 알겠어. 그럼 전화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그 루트가 네. 많아요. 프로그램 사가지고 회원가입 받아가지고 진행하자. 스펀지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매주 받고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두 번씩 계속 문자 보내세요. 그럼 재방문율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뭐
뭐 CG 스틱 2조각을 준다거나, 그래서 나의 팬덤층을 계속 만들어낸다가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신규에 대한 재방문율을 자꾸 유치하는 기술도 많습니다. 일단 오늘은 신규를 먼저 말씀하기 위해서. 자, 신규는 1번